일단 느린 애들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사고력이 좋아요. 사고력이 좋은 애들이 생각하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보통 말하는 능력이나 행동으로 이행하는 능력보다는 생각하는 능력, 정적인 능력이 좀 발달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애들은 생각한 거를 끄집어내는데 주안점을 좀 두어줘야 돼요. 질문이라는 거를 꼭 해줘야 되고 질문 후에 살짝 기다려줘야 돼요. 혹시나 말이 잘 그럼에도 이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잘 안 나오면 글로 먼저 정리하게끔 해주세요. 사고력이라고 하는 건요, 말하는 능력보다는 듣는 능력, 말하는 능력보다는 글 쓰는 능력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로 정리가 되었을 때 말하기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 느린 아이들이 보통 속도감에서 우리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화병 불러일으키는 주요 어, 대상일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어른들,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왠지 그 뚱한 표정과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바로 사고력 베이스의 유형이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달란트의 문제, 유형의 문제로 먼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 김은경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태도라든지 학습 역량 때문에 느린 애들은 유형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사고력이 아닌 창의력 베이스가 발달이 되어 있는데 액티비티한데 말은 잘하는데 자세와 태도가 안 좋다? 이것은 목표 상실이에요. 목표 상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중력이 저하되는 현상이에요. 예,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중력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몰입이 안 되고 몰입이 안 되다 보니까 엉덩이 힘이 짤막짤막한 그런 현상들이 또 보여질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목표도 상실되었지만 또 하나 문제의 원인 지점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해력이에요.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장만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좌우하는 것은 독서력, 독해력, 어휘력, 표현력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표현력이 좋으려면 표현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글이잖아요. 말과 글로 표현이 안 되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어휘력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인 거고요. 이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각 교과별 어휘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과목은 부분 독해는 되고 어떠한 과목은 부분 독해가 또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또 벌어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독해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독서력에서 그 원인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즉 기본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무식하고 무지한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그 속도감을 따라올 수 있을까? 따라는 가지만 그냥 뱅뱅뱅 헛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못 하겠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태도가 상당히 좋은 아이들, 문해력이 좋은 아이들이 그때그때 따라가면서 혹은 리드해가면서 생기는 궁금증이거든요. 이 궁금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질문과 의문과 반문이라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나오면 절대로 아이들이 자세, 태도, 마음가짐, 학습 이행력, 질문과 의문과 반문 이런 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아까 첫 번째 달란트, 느린 유형의 아이라면 기다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어떠한 미션을 주고 그 미션에 대한 합당한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나온 결론을 왜 그런 결론으로 유추가 되고 나왔는지, 도출이 됐는지를 끊임없이 질문을 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격이 급한, 액티비티한 선생님들이라면 이런 유형의 아이들은 절대로 케어가 잘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우리 어른들끼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과 아이들 사이에서도 궁합이라는 것이 무조건 존재하거든요. 이 궁합의 기본은 말궁합이에요. 이 말에 대한 소통에 대한 공감과 교감에 대한 액티비티, 티키타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지치거나 혹은 짜증이 나거나 혹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현상이 무조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성격을 고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혹은 성격이 조금은 유하고 느린 선생님을 배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세상의 모든 교사들이 그들도 유형이라는 것이, 타고난 유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케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저는 농담처럼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 대통합은 일어날 수가 없다. 왜냐고요? 서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유형이 다르다는 것은 관점이 다르다는 거고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하는 순서와 이행하는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과 글, 글과 말, 이 부분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세와 태도가 액티비티한데 자세와 태도가 안 좋은 애기들은, 이 친구들은 현재 뭐가 문제냐고요? 다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해력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 문해력을 조금은 극강의 수준까지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그렇다면은 이 문해력 영역인 독서력, 독해력, 어휘력, 표현력을 어떻게 올리냐고요? 이 얘기는 정말 긴 얘기예요. 별도로 시간이 된다면 독서력 타임, 독해력 타임, 어휘력 어떻게 열리고 확장하는지 그런 시간, 그리고 표현력은 또 어떻게 노출하고 표출하는지, 그런 이야기는 조금은 긴 얘기다 보니까 별도의 시간으로 특강으로 한번 열어봐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성격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성격이 나랑 다른 선생님을 배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네. 가장 좋은 우리 공부 습관은요, 티키타카가 된다라는 그 느낌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학습 능력과 학업 역량이 그때 올라가요. 호기심이라는 단어 혹시 잘 아시죠? 호기심은 정말 좋은, 멋진 단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호기심을 못 느낀다면 관심을 못 갖는 거고요. 관심을 못 갖는다는 것은 애정을 못 느낀다는 것이고요. 애정을 못 느낀다는 것은 집중을 못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연애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우리는 관심과 애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과 집착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랬을 가능성이 무조건 높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의 어떤 동일한 현상과 증상과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 원장님들 그래서 코칭학 공부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차피 여러분들 이 고교학점제 시대가 열리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코칭학이라고 하는 영역은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언젠가는 하셔야 될 공부라면 미리미리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칭학 계열이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폭넓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 질의가 있다면 그때그때 대응은 제가 이렇게 이 정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